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3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 방송 히든 종목에서 어떤 그 새로운 신선도,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로봇 섹터 내에서 어떤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지만은 유일 로보틱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테마의 신선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히든 종목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인데, 원전주는 지투파워가 이 원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많이 올랐죠. 이 새로운 수배 전반 관련해서 새로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무상증자 때문에 오른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테마의 신선도, 원자력 관련돼서 새로운 수혜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시세가 들어갔고요.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 G2파워를 좀 이을 만한 수혜주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SMR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이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원자력 고급위원회 산하에 있는 SMR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SMR,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한국전력에 방문해가지고 기존의 경수령 원전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간 거죠. 그때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방문했지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과기부 장관이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SMR 이거 같이 하자,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어떤 논의를 진행해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SMR,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가지고 SMR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SMR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협력을 진행해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수혜주가 많습니다. 현대건설도 있고 두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스몰캡으로 보게 되면은 32,000원이 스몰캡이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형주로 할게요. 중형주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유일하게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적용되는 원전 제어 자동화 시스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 요것 때문에 앞으로 원전 얘기 나오게 되면 요게 또 들썩일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수산 인더스트리가 자회사인 수산 ENS가 보유한 MMIS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전 KPS를 제외하고 유일한 단독 정비 적격업체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G2파워 같은 경우도 광명전기 외에 처음으로 이 수배 전반 관련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러면 한전 KPS 외에 정비가 가능한 기업, 수산 인더스트리 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집트 엘다바 여기 어떤 수출 계약 소식, 확정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다시 원전주가 들썩거릴 것 같은데, 지금 8월 중순으로 지금 예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발표가 될 건데 100% 된다 보셔도 됩니다. 단독 협상자예요. 단독 협상 대상자가 한수원입니다. 다른 경쟁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거의 된다라고 보는 거죠. 단지 지금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찜찜한 거고, 또 금액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걸 또 확정짓기 위해서 또 섣부르게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전, 엘다바 원전 시공하고 기자재 납품 확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수산 인더스트리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경수로 원전이고, 거기에는 SPC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하죠. 49%의 지분을 가져가는 것도 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어필하다 보니까 거의 미국으로 넘어갔던 것들이 지금 한국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넘어오는 게 있고요. 영국도 지금 현재 한수원하고 물밑 그 SMR 관련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통설입니다. 통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이 SMR 관련돼서 수산 인더스트리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조선주 말씀드렸어요. 조선주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와 관련돼서 동성하이텍이라든지 한국카본이 아닌 이 LNG와 관련해서 수혜가 되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항상 하락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데드크로스.
5월 달에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21선 회복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만에 21선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발생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거래량을 제외를 하고 골든크로스 이전 거래량과 골든크로스 이후 거래량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중간중간 이런 거래량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골든크로스가 나더라도 하락할 때 기울기만큼의 상승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 그 이상의 기울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조선주에 대한 분위기가 또 훅 들어가게 되면서 또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또 거래량이 실려주죠.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21선을 간신히 지키다가 다시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상승 쪽으로 어쨌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FSRU 관련 종목이에요.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항구 쪽에 LNG 선박이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고 이 LNG 저장 기지가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LNG 운반소에서 액화된 LNG를 바로 받아가지고 이 LNG 저장 기지에서 액화된 것을 기체화시키는 게 아니라 요 FSRU라는 이 설비가 LNG 운반선과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서 이 LNG 운반소에서 액화된 LNG를 받아가지고 이 FSRU에서 바로 기체화시켜가지고 LNG 저장기지 필요 없이 바로 도심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FSRU입니다. 근데 이거를 작년에 35척이 발주가 됐는데 33척을 우리나라가 가져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 FSRU의 LNG RU, 그러니까 재기화 설비, 액체를 기체화시킨 장비, 설비, 이거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현대중공업에다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적 같은 경우는 FSRU가 많이 깔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LNG 저장 기지를 많이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재생으로 가는 중간에서 어떤 대안으로서 LNG가 활용이 되는 거지 계속 LNG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LNG 공급이 끝났을 때 LNG 저장 기지가 무용지물이 돼요. 물론 앞으로 그 LNG 기지를 수소 기지로 전환시키겠지만 그래서 LNG 저장 기지보다는 FSRU 쪽으로 많이 현재 유럽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 히든 종목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가격 분기점 잡을게요. 마지막으로 잡게 되면 4,200원을 1차 분기점과 목표 주가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4,200원 거의 전고점 부근 돌파 볼 건데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